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자각적 원형 검사를 배웠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그 프롬프터를 사용을 해서 굴절 검사를 하고 양은 조절 균형까지 하고 장형 검사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들,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하고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최대 조절력,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절 레그, 그리고 3번은 상대 조절력 검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최대, 최대 조절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최대 조절력 검사는 말 그대로 내가 조절력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최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간단하게 말하면 원점 굴절도에서 근점 굴절도를 뺀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점 굴절도는 말 그대로 멀리 보는 용이잖아요. 원용. 그리고 근점 굴절도는 근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멀리 보는 굴절도에서 가까이 보는 굴절도를 뺀 게 이 사람의 최대로 볼 수 있는 조절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앞에 렌즈를 계속 삭입을 하면서 이렇게 렌즈 부가법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법도 알아볼 거고 아니면 10표를 이동을 하면서 내가 가진 최대 조절력을 알아보는 10표 이동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검사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4학년까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니까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최대 조절력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시기능 분석을 할 때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단한식으로 단한 검사로 최대 조절력을 검사를 한 후에 이제 양안으로 다시 최대 조절력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 나온 값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구나, 조절이 부족한 눈이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양안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근겸 반응이라고 하는 협동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가까이 볼 때 조절과 폭주, 축동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조절을 알아볼 건데 말 그대로 가까이 보는 이렇게 근겸 반응에서 축동이나 폭주가 같이 일어나면서 연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폭주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가까이 볼 때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축동, 폭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량이 조금 더 크게 나올 거예요. 단안으로 봤을 때보다. 왜? 조절과 폭주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양안으로 보면 조금 눈이 폭주를 하면서 조절량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조절력 양은 단안보다 양안에서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하면 조절 범위가 단안에서보다 양안에서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도 멀어지고 근점도 더 가까워지겠죠. 내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원점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적 굴절 검사에서 양안 개방 원형 처방 검사를 해야만 근시의 과교정이나 원시의 저교정, 즉 조절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안을 개방해서 검사를 하면 굴절 검사에서 단안에서보다 조금 더 낮은 도수, 근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교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오른쪽이 마이너스 4.25, 왼쪽도 4.25가 나왔는데 단안으로 검사했을 때 우리가 양안을 개방해서 검사했을 때는 오른쪽이 4.0, 왼쪽이 4.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양안 개방 검사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이 조절 범위 그리고 최대 조절력 자체도 양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크게 측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양안 최대 조절력보다 단안에서 조금 더 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폭주가 조금 잘 안 되는 눈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폭주를 하면서 조절을 조금 더 도와지기 때문에 양안 조절, 그 최대 조절력 값이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단안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폭주 기능이 불량이구나 라고 의심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오른쪽과 왼쪽에서의 최대 조절력 차가 조금 많이 나면은 한쪽 눈에 조절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조절력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나온 검사 값으로 이 사람의 눈이 어떤 상태구나 혹은 기능이 어떤 게 부족하구나 아니면 불량하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 조절력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렌즈 부가법이랑 시표 이동법. 시표 이동법은 대체적으로 푸시업법이 있었고, 시표 이동. 요거는 말 그대로 렌즈 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값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은 말 그대로 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쭉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50, 마이너스 0.75 이런 식으로 쭉 증가를 시켜 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 렌즈가 되면 상의 크기가 작아질 거예요. 상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또 검사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앞에 렌즈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폭주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검사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폭주가 더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주가 조금 되면은 조절량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폭주와 조절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은 마이너스 렌즈가 증가하면서 상의 크기도 작아지고 거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폭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근접성 조절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 조절력 값이 푸시업보다 작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에 반해 푸시업법은 말 그대로 검사 거리를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체가 가까이 올수록 배율은 커지겠죠. 상이 커질 거고, 그리고 눈이 자연스럽게 폭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근접성 조절량이 증가하면서 최대 조절력 값이 푸시업이 마이너스 렌즈 부각거보다 더 크게 나올 거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마이너스 렌즈 부각법보다 푸시업법이 더 조절력, 최대 조절력 값이 높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푸시업 값이 높게 나오느냐? 한 번 더 정리하면 점점 검사거리 가까워지면서 상이 커질 거고, 그리고 근접성 조절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조금 최대 조절력 값이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보다 클 거다. 그에 반해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은 마이너스 렌즈가 부과되면서 상의 크기는 작아지고 검사 거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폭주 자극이 일정해서 근접성 조절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뭐에 비해? 푸시업법에 비해. 그래서 최대 조절력 값이 푸시업보다 작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 이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의 초기, 이제 폴옵터를 할 건데, 초기 값은 당연히 이제 원용 검사에서 양안 개방 검사를 끝낸 후에 그 최종 값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초기 값은 양안 개방 검사 후 최종 값을 넣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폴옵터를 근거리 PD에 맞춰서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시표를 보이게 하고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0.6 시표, 그 근거리 시표 중에서 0.6 시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표를 보이게 하고 읽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렌즈 값을 쭉 올려주는데,
하나씩 올려주면서 읽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못 읽는다고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하면 3초에서 4초 정도 조금 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절을 할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그 후에도 읽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최종값이 될 건데 3, 4초 지났을 때는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25 디옵터까지 올라갔을 때 처음엔 흐리는데 3, 4초 지나니까 글씨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겁니다. 4.50 디옵터. 근데 이 상태에서도 처음에 안 보였고 3, 4초 뒤에도 안 보였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최대 조절력 값은 4.50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최대 조절력 값은 마이너스 방향 검사 렌즈 부가량의 절대값입니다. 더하기 2.50 디옵터. 이 플러스 2.50 디옵터는 검사를 40cm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검사 거리에 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대 조절력은 이제 마이너스 방향 검사 렌즈 부가량의 절대값에다가 플러스 2.50 디옵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이냐면 이제 우리가 양안 개방 검사를 했을 때 오른쪽이 마이너스 2.50 디옵터, 왼쪽이 마이너스 2.50 디옵터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렌즈를 쭉쭉쭉 부과했을 때 양쪽이 마이너스 4.50 디옵터가 됐을 때 흐려 보였고 3, 4초가 지나도 흐려 보였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50에서 마이너스 4.50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증가량이 마이너스 2.00 디옵터일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2.00 디옵터의 절대값인 플러스 2.00 디옵터에다가 검사거리에 해당하는 플러스 2.50 디옵터가 추가돼서 총 4.50 디옵터가 최대 조절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검사 렌즈가 얼만큼 더 증가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50에서 마이너스 4.50으로 갔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2.0 디옵터만큼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2.0 디옵터의 절대값인 플러스 2.0에서 2.50 디옵터를 같이 더해줘서 그 사람이 최대 조절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검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푸시업법. 푸시업은 말 그대로 이거는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예비 검사에서도 진행했었고 일단은 C표를 잘 보도록 하고 폴업터에 근용 PD를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60cm에서부터 점점점 C표를 앞쪽으로 그러니까 환자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C표를 처음으로 읽을 수 없게 된 곳에서 또다시 읽을 수 있을 때 신호를 하도록 당부하고 다시 눈으로부터 멀리 이동하는 푸시어웨이법으로 처음으로 선명하게 본 위치가 검사 끝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폴업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환자가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럼 C표를 앞에 해서 60cm부터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앞쪽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흐려 보였고 3, 4초가 지나도 흐려 보였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그러면 다시 이제 푸시어웨이법으로 다시 선명하게 보이는 곳을 말해달라 하고 다시 뒤쪽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그 위치가 이제 끝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게 이제 조절 근점이고요. MPA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점거리 버전스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최대 조절력 값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 조절력이 조절 근점분의
1이 되는데 조절근점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0cm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5cm에서 처음 흐려 보였고 다시 선명하게 보이게끔 밀었을 때 10cm에서 우리가 다시 선명하게 보였다 라고 한다면 조절근점은 여기 10cm가 들어가 있는데 미터 단위니까 0.1분의 1이 돼서 최대 조절력은 10디옵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업법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렌즈 부각법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렌즈 부각법이 푸시업보다는 최대 조절력 값이 작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조절 레그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조절 레그가 뭐였죠? 조절 레그는 말 그대로 조절 자극량인데 조절 반응량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조절 자극을 하게끔 실시를 했는데 검사를 내가 실제로 조절을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절 레그라는 것은 내가 조절을 평소에 많이 하는지 아니면 조절량이 조금 부족한지 그거를 알아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한시 수업에서도 많이 배우겠지만 조절과 폭주와의 관계, 그래서 조절수 폭주비라고 하는 AC, A, B가 있잖아요. 그거의 기초점 판단을 하는데 조금 사용되는 검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절 레그량이 크다라는 것은 조절 자극량보다 조절 반응량이 많이 적다라는 걸 거고, 조절 레그량이 작다라는 것은 조절 자극량, 조절 반응량, 그러니까 조절 반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33.3cm에서 검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조절이 3디옵터가 돼야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조절을 2디옵터밖에 안 해. 그러면 조절 레그는 1디옵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조절을 1디옵터밖에 안 해. 그런 사람은 2디옵터가 조절 레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절 레그량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조절을 조금 한다. 조절 반응이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조절 레그량이 크다라는 것은 조절 반응량이 작다라는 거고 조절 레그량이 작다라는 것은 조절 반응량이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절 레그량은 어떤 거에 의해서 좌우되고 왜 조절을 많이 하고 왜 조절을 적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이 조절 레그량은 안광학계의 초점 신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가 초점 신도를 요번 굴절 검사에서도 배웠던 게 있었는데 피놀 검사했을 때 우리가 초점 신도를 조금 배웠어요. 그러니까 피놀을 사용을 하면 초점 신도가 길어져서 혹은 깊어져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피놀 효과처럼 이렇게 앞에 뭐 눈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렇게 다 가리고 이렇게 갔을 때 이 조그만 공간으로 봤을 때는 초점 신도가 길어져서 뭐 선명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점 신도는 아무래도 동공 직경이라도 관련이 있겠죠. 동공 직경이 크면 초점 신도는 얕아질 거예요. 동공 직경이 작아지면 초점 신도는 커질 거고. 그러면 왜 이 초점 신도가 왜 조절 레그랑 관련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동공 직경이 커졌어요. 동공 직경이 커지면 초점 신도가 얕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허용 착락원의 뒤쪽에 있는 망막의 착락원 상은 흐려 보이기 때문에 조절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조절 레그량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초점 심도와 피사체 심도 혹은 최소 착락원이 어떤 건지, 근데 요거는 사실 최소 착락원보다는 허용 착락원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 앞에 뒤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것까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옆을 봤을 때 어떤 물체를 주시했을 때 그 물체의 앞뒤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초점을 잡고 선명하게 보일 건데, 그것보다 멀리 있는 거는 흐려 보일 거고 그것보다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좀 흐려 보이겠죠. 그런 거를 이제 피사체 심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망막에 맺혔을 때가 가장 선명하긴 할 건데, 어느 정도 거리,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거를 허용 착락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점에서 허용 착락원까지의 거리가 초점 신도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피사체 심도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의 앞뒤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선명하게 보이고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라고 봐주시면 되고, 초점 신도는 정확하게 망막에 맺혔을 때가 가장 선명하겠지만 그 앞에 이렇게 맺혔었겠죠. 그 앞에 어느 정도까지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허용 착락원이 있는데, 그 허용 착락원까지의 거리를 초점 신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점 신도가 깊어진다라는 건 초점 신도가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까지와 여기까지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시여서 여기 맺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당기는 거랑 여기까지 당기는 거랑 조절량이 다르겠죠. 초점 신도가 깊다라는 것은 그만큼 조절을 조금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초점 신도가 깊으면 조절을 조금만 써도 되니까 조절 반응량이 적을 거니까 조절 레그가 클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앞에 피놀이라는 거를 놨을 때 왜 초점 신도가 깊어지냐 볼게요. 그럼 여기 뒤에 뭐 이렇게 더 맺혔다고 가정했을 때 허용 착락원의 크기가 여기까지라고 가정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놀 효과를 주면 이 허용 착락원까지의 거리가 여기는 이렇게 짧아지겠죠. 허용 착락원이 여기까지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이 피놀을 넣으면 이렇게 초점 신도가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초점 신도는 그 동공 크기와 관련이 있고, 초점 신도가 깊어지면 조절 레그량은 조금 증가할 거다. 그리고 앞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세 번째 거 다시 읽을게요. 동공의 직경이 커지면, 아까 그림에서 위에 부분이겠죠? 초점 신도가 얕게 되어서 허용 착락원 뒤쪽에 있는 망막 위의 착락원 상은 직경이 커지게 되면서 흐려 보입으로 조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절 예근량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까지 쭉 당겨와야 되잖아요, 조절을. 하지만 초점 신호가 깊으면 이 정도까지만 당겨오면 되는데 더 조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절 레그량이 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그게. 그러면 이 조절 레글 검사를 요거는 우리가 노환 가입도 검사와 거의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실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나 10대들한테도 요거를 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조절을 많이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검사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근거리 십자시표를, 이것도 이렇게 격자 십자시표를 사용을 할 거고, 프로프터 근거리 막대에 부착하고 검사 거리에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게 이 초기값, 우리가 노안 가입도는 우리가 완성된, 그러니까 검사가 끝난 굴절력 값에다가 그냥 크로스 실린더를 바로 넣고 실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조절 레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반환 검사가 끝난 후, 그러니까 양한 검사가 끝난 후에 그 S 값에다가 플러스 2디옵터를 가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이 4.25, 왼쪽이 4.25가 나온다 라고 했으면 조절 레그 검사할 때는 시작값을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200을 가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망막에 맺혔던 사람을 플러스 2디옵터를 넣으니까 더 앞쪽으로 이동시키겠죠. 앞에 플러스 렌즈를 넣었으니까 앞에 만드는 거예요. 음무를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젊은 사람들은 원래 크로스 실린더를 보면 이렇게 뒤에 맺혀서 조절을 써서 거기 수평선이랑 수직선이 똑같았을 텐데 요번에는 앞에 플러스 2디옵터만큼 했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축, 그러니까 빨간 점이 수직선, 빨간 점이 수직선, 수평선이 흰 점. 그럼 빨간 점이 마이너스 축이고 플러스 굴절력이니까 요게 더 앞에 맺힐 거고 흰 점이 뒤에 맺힐 겁니다. 망막이 여기 있고 앞에 이렇게 뒤에 맺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수직선이 선명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요거를 망막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수직선을 수평선 앞에 그러니까 플러스 값을 계속 넣어줘서 요거를 망막까지 이동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선과 수직선의 선명도가 같아지거나 다시 수평선이 선명하다고 하는 것은 이 망막을 지났을 경우잖아요. 수평선이 처음으로 수직선보다 진해질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 0.2 없이 계속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망막, 그리고 앞에 여기가 빨간 점, 여기가 흰 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앞에 플러스 2디옵터를 했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플러스 값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줘야겠죠. 발산이 되게끔. 요거를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렌즈를 쭉 증가를 시켜주면서 선명도가 같아지거나 아니면 수평선이 처음으로 진해질 때까지 조금 올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한 검사하고 왼쪽 검사하고 그 다음에 양안도 동시에 검사를 해주면서 조절 레그 검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절 레그 검사는 내가 조절 레그량이 크다라는 것은 조절 반응량이 적다라는 거니까 아 내가 조절을 조금 적게 하는구나 혹은 조절 레그량이 적다라는 건 내 눈이 조절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절을 많이 하는 눈이면 아무래도 눈이 조금 피곤할 거니까 조금 조절을 줄여줄 수 있는 뭐 렌즈를 안경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절 레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조절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래서 그 조절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렌즈를 써서 더 눈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경원에 나가셨어도 이거 검사 정말 1분도 안 걸리거든요. 1분 정도 검사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조절을 많이 쓰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그 조절을 많이 쓰면서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 조절을 조금을 줄여줄 수 있는 렌즈를 추천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절 레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 조절 검사. 요거는 아마 지금 양한시 때도 많이 배우고 있을 텐데, 우리가 상대 조절이라는 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절과 폭주는 거의 같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잖아요. 가까이 보면 눈이 몰리고 그만큼 수정체가 조절을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순수 조절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폭주라는 것은 거리가 가까이 올수록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폭주, 그러니까 폭주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거리를 고정시켜서 앞에 렌즈만 변화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조절의 변화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올려서 검사하는 양성 상대 조절 검사가 있을 거고, 플러스 방향으로 교환하는 음성 상대 조절 검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음성 상대 조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눈앞에 플러스 렌즈를 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조절을 하면 앞에 플러스 값이 될 건데, 우리가 망막에 딱 맺혔는데 앞에 플러스 렌즈를 넣으면 더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눈에서 조절을 만약에 하고 있는 상태였으면 조절을 이완을 시킬 거예요. 왜? 지금 흐리니까 망막에서 앞에 나와서. 그래서 조절 이완이 될 겁니다. 앞에 플러스 렌즈를 넣으면. 조절 이완이 되면 자연스럽게 약간 계산이 되겠죠. 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질 거예요. 왜? 조절이 이완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간 눈이 바깥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양안시를 할 때 단일시가 안 돼요. 두 개로 나뉘어 보이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계산이 되기 때문에 눈은 이제 단일시를 위해서 폭주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플러스 렌즈를 하나 더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절이 이완이 될 거고, 그럼 약간 눈이 또 계산이 될 거고, 그럼 다시 단일시를 위해서 폭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NRA 검사, 그러니까 음성 상대 조절 검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절을 이완할 수 있는 한계점을 검사하는 동시에 폭주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한계점도 같이 본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NRI 검사 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폭주 여력, 그러니까 폭주를 얼마만큼 확인할 수 있는 그 보조 검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폭주 검사가 있겠지만 이 NRA나 PRA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폭주 능력도 조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요번에 뭐 양성 상대 조절은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눈앞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을 거예요. 양성 상대 조절 검사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뒤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 망막의 뒤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절 자극이 될 건데, 이 조절 자극이 되면 약간 폭주가 되겠죠. 그럼 폭주가 되면 또 우리가 단일시를 위해서 이번에는 계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시를 위해 계산할 겁니다. 눈을 바깥쪽으로 계산을 시킬 겁니다. 그럼 이 PRA의 끝점, 그러니까 한계점은 우리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절의 한계점이 어딘지 알아보는 거고, 혹은 계산의 한계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A는 어느 정도 계산 여력을 확인하는 보조검사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NRA는 음성 상대 조절이고 플러스 방향을 넣을 건데, 플러스 렌즈를 점점 넣을 건데, 플러스 렌즈를 넣으면 조절이 이완해야 되기 때문에 폭주가 조금 풀리면서 약간 계산이 될 거고, 약간 계산이 되면 양안 단일시를 위해서 우리가 폭주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계속 증가해서 이제 흐려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절 이완을 끝까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NRA의 끝점은 조절 이완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이고 폭주의 한계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PRA는 플러스 렌즈를 마이너스 렌즈를 앞에 넣을 거고, 그러면 조절이 자극이 될 거고, 그러면 폭주를 할 겁니다. 그럼 또 양안 단일시를 위해서 계산을 할 거고, 그럼 이 PRA의 끝점은 어떻게 보면은 조절의 한계점 혹은 계산의 한계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검사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NRA 검사를 하는 겁니다.
NRA 검사를 하면 플러스 방향을 계속 넣겠죠. 그래서 흐려 보이는 점이 나오면 말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흐려 보인다고 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검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도 그렇게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간혹 흐려 보인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뉘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흐려 보이는 게 아니라 지표가 두 개로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니, 우리가 조절 검사인데 흐려 보여야 되는데 왜 두 개로 보여?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NRA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조절이 이완되고 약간 개선이 되면서 폭주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폭주 여력, 그러니까 폭주를 하는 능력이 약간 부족해서 폭주를 못해서 양한 단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계산돼서 이제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폭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NRA 검사를 하는데 흐려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보인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 이 사람은 양성융합력이 조금 작구나. 폭주 능력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흐려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보인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폭주 능력이 부족하겠구나. NRA 검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NRA와 PRA 중에서 조절을 강요하지 않는 음성 상태 조절 검사를 먼저 합니다. 왜? 요거는 조절을 이완시키는 거니까 조절을 하지 않는 NRA 검사를 먼저 실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거리 PD를 맞출 거고, 근거리 PD 안 맞추면 당연히 광학정주 시점이 이동되면서 프리즘 효과나 뭐 이런 게 발생하겠죠. 우리가 조제 가공에서도 많이 배웠으니까. 근거리 시표를 근거리 막대에 부착하고 이제 검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표를 볼게 하고 먼저 우리가 NRA 검사를 하는 거니까 앞에 플러스 렌즈를 계속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흐려 보인다고 하면 검사가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을 때도 흐려 보이는지 확인하고, 시표가 흐렸다가 다시 선명해졌으면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시키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흐려진 곳까지 플러스 방향으로 가해진 구면 렌즈 양을 기억을 하고, 다시 이번에 마이너스 렌즈로 돌려서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을 때 그 구면 렌즈를 음성 상태 조절량의 끝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NRA가 나올 거고, 이제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렌즈를 쭉쭉쭉 올려서 검사하는 거를 PRA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40cm에서 검사했을 때 NRA는 플러스 2.50 디옵터를 넘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상대 조절도 어차피 원형 검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난 후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정시로 만든 거잖아요. 정시라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했었죠? 정적 굴절 상태에서 안광학계에 뭐 빛이 평행광선으로 들어온 빛이 안광학계를 굴절한 다음에 망막에 맺히는 거라고 했었죠. 거기서 포인트는 정적 굴절 상태예요. 정적 굴절 상태가 뭐죠? 조절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시라는 건 이미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가 NRA 검사를 했을 때 40cm에서 검사하면 이 사람의 원점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평행광선으로 이렇게 마치 망막에 맺히는 정시일 때인데 앞에 플러스 2.50 디옵터를 넣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40cm에서 원점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정시인 사람은 평행광선이 망막에 맺힐 겁니다. 정적 굴절 상태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플러스 2.50을 넣으면 이 사람이 정시인데, 그러면 여기 40cm 이렇게 빛을 모으겠죠. 그쵸? 그러면 앞에 플러스 2.50을 넣으면 40cm가 원점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원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조절을 최대로 풀었을 때잖아요. 근데 플러스 2.50보다 더 높은 플러스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원점이 더 가까워질 텐데 이 사람은 이미 조절을 최대로 풀었으니까 더 풀 조절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미 조절을 다 푼 상태예요. 조절을 다 풀었기 때문에 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플러스 2.5 디옵터보다 더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정시로 교정을 한 상태인데 앞에 플러스 2.5 디옵터를 넣었다는 건 원점을 40cm로 만들었으니까 2.50 디옵터보다 더 높여버리면 이 사람은 선명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흐려 보일 수밖에 없겠죠. 왜? 이미 조절을 다 풀었으니까. 그래서 NRA 값은 그 검사거리 버전스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NRA 값과 PRA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를 가입도로 측정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입도 검사는 뭐 노안 가입도 검사를 격자 십자시표를 넣어서 크로스 실린더 넣어서 플러스 값을 올려서 그 가입도를 정할 때도 있고 이 NRA 더하기 PRA를 2로 나눈 거를 가입도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세 가지 검사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실습 시간을 그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많이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나와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 실습 시간 때 뵙겠습니다.